네, 이코노미 톡 시간입니다. 오늘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 뜬금없는 자동차 얘기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이재일 연구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주제 저희가 오늘 정한 주제 한번 볼까요? 차 업계 돌파구.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웬 뜬금없는 자동차 얘기야라고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럴 때요. 이렇게 좀 그 섹터가 쉬어갈 때, 그 섹터가 여러 가지로 조금 악재가 있을 때 오히려 본질 가치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중요한, 그러니까 좀 감정이 배제된, 그러니까 멘탈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섹터를 볼 수 있는 오히려 더 굉장히 좀 좋은 시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잘 나가는 뭐 화장품이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설비 또는 뭐 방산 조선 이쪽은 이 사감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꾸 뭐 주가가 오르내림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자동차처럼 좀 조용한 이런 섹터들 요즘 같은 때 한번 면밀하게 이 펀더멘털을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용권님과 함께 우리 자동차 섹터의 상황들 또 특히 이제 아무래도 대조항 쪽에 현대차니까 현대차의 상황들 특히 이제 FSD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쪽의 현대차의 어떤 뭐 개발 상황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용권님. 일단 수출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관세 영향이 있네요. 그렇죠. 25%면 엄청나게 높은 그러니까요. 관세율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 보면은 이제 관세가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미 수출이 많이 좀 감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플랜트, 미국에서 신공장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서도 새롭게 좀 물량이 나오고 그 와중에 수출 물량이 좀 감소하는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또 재고 조절도 해야 되고 국내 공장 가동률도 좀 조절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같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이 드셨던 게 백악관에서 정의성 회장이 이제 폼 나게 이렇게 딱 뭐 투자하겠다 얘기하고 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관세 품목관세 25% 때리는 게 딱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게 현대차의 지금 이런 방식이 적절한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좀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시장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건 절대적으로 뭐,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 사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국하고 당연히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최대한 낮춰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세가 없어지는 게 최선이겠지만 관세에 그렇죠. 대한 압박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대응 전략도 발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적합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미국 생산 설비도 늘리고 그리고 부품 현저율도 늘리는 방식으로 좀 꾸준히 대응을 하는 수가 밖에 없다. 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를 놓고 봤을 때 북미의 비중, 북미 시장의 비중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우리가?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40% 가까이 되고요. 매출액은 40%, 수익 수익성. 기준으로 수익성 기준으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60-70%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굉장히 고마진의 시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1,400원대이기 그러니까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수출해서 판매되는 거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환율 효과에 따른 그렇죠. 수익성이 더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1,200원 뭐 이럴 때 수출하는 거랑 지금 1,400원 이런 환율 때 수출하는 거랑은 수익성이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미국이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40%에 마진은 뭐 한 60%로 미니멈으로 그 잡아도 정도까지도, 60%니까 네. 어쨌든 매출 대비해서 이 수익이 훨씬 더 높은 시장이니 이거를 앞서 이용권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은 뭐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건 뭐 당연한 말씀인 거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이제 북미 시장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지난번에 조지아에 그때 이제 정의성 회장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공장 준공식이죠. 그거 가서 했습니다만. 이 조지아 공장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뭐 연한 30만 대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대규모 공장을 지을 때
딱 그렇게 맞춰서 짓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유분을 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지아 공장이 물론 다른 공장도 있긴 합니다만 조지아 공장이 30만 대로 알려진 것보다 얼마나 더 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 사이즈가 되나요? 거기 있는 공장 부지들을 100% 활용한다고 하면은 뭐 50만 대 캐파까지도 가능하고요. 아,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3교대 풀로 돌린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 20-30% 정도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맥시멈 50만 대에서 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 공장 설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설비라면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어쨌든 이런 환율 관세 이 파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렇게 좀 대응 전략을 발표했고 그러면 그 정도로 캐파를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관세 영향에서 좀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모면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관세 영향을 면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좀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관세 영향은 피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국내에 유효 설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 국내가 비는구나. 그렇죠. 그게 국내에서 이제 공동환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동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미국 신공장의 효율성이 더 높고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뭐 큰 타격이 아닐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어떤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아중동이나 아니면 신시장을 개척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량들을 다른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를 좀 확보를 해야지 좀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공장에 가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혹시 전기차로 그러니까 그 시장이라는 거에 대한 이영권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좀 이렇게 관세 때문에 좀 막히면 여기 국내에 남는 유휴 이 설비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남미, 뭐 동남아, 네. 뭐 아프리카 예를 들어 네. 이런 어떤 지역적인 시장도 있겠고 네. 저는 좀 문득 드는 생각에 말씀드리면서 차종의 변화, 이를테면 전기차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 좀 드는데 또 좀 다른 얘기인가요?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는 좀 넘어야 되는 허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들이 지금 약간 프리미엄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가격들이 좀 고가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런 차종들이 사실은 동남아나 아중동 이런 데에서 잘 팔리기에는 약간은 좀 고가격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대가 결국 중국 메이커들인데 중국 메이커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기차 모델들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중국 경쟁력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지금 EV3 기아 거긴 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그럼 EV3 같은 그런 류의 좀 그 가격도 괜찮고 사이즈 작은 이런 전기차가 좀 모델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캐스퍼 EV도 있고 캐스퍼. 뭐 코나 뭐 EV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대응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원가 경쟁력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했었을 때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메이커들의 원가 경쟁력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LFP가 좀 그런 거죠. 뭐 LFP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생산 물량 자체가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네. 볼륨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봤자 뭐 몇십만 대밖에 안 되는 거기는 연산 1000만 대씩 이렇게 만드는 전기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원가 경쟁력 차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단기간에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게 좀 많이 고민되는 그런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사실 배터리 내재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원가 경쟁력을 낮추기 위한 차원의 이 배터리 개발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전고체라든가 뭔가 그냥 자기네들의 R&D 차원에서의 개발인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내재화를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험이 좀 없는 상태에서 글로벌리 지금 강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글로벌 강자들이 쓰는 R&D 비용이나 뭐 이런 노하우들이 지금 와서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재화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재화 대신 차원은 이제 아니다. 네,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우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배터리 신기술들을 좀 개발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급업체가 주는 거 그냥 받아서 고마워하고 쓰는 거보다는 우리가 배터리를 야 근데 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좀 알고선, 낫지 네.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다. 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중국차 업체하고 경쟁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격도 그렇고 뭐 배터리도 그렇고 조금 이제 경쟁력이 좀 밀리는 면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뭐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국내에 지금 올 3월부터 BYD의 아토3가 출시가 돼서 지금 한 500여 대 정도 2달 사이에 팔렸다는 얘기를 네. 하는데 판매 대수 자체는 사실은 뭐 크게 의미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BYD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샤오미도 두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계속해서 뭐 두른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상하이 오토쇼인가요? 그때 갔던 뭐 언론 미디어도 그렇고 업계 사람들 얘기도 그렇고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판이다 보니까 이제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이 중국 전기차 뭐 실제로 이게 움직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거 맞아요?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중국차를 보는 시각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요? 국내 우리 시장에서? 시장, 뭐 글로벌리도 그렇고 뭐 국내 시장에서도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중국차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가차의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차들이 많이 팔리고 특히 전기차 쪽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중국차들의 경쟁력이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올라왔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만하다 이렇게 좀 평가들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샤오미라든지 BYD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미래 첨단 기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 기술 쪽은 아니지만 차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술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글로벌 업체들보다도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좀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뭐 전자장치, 전동화 차 이렇게 좀 바뀌다 보니까 중국 차들이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기술력이 올라왔다, 거의 따라잡았다, 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약간 등골이 조금 쎄하네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그룹도 계속해서 뭐 작년 말에 인베스팅 데이라고 그러나요? 그 업계에서 네. 하는 그것도 그렇고 항상 그 CEO급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결국 미래는 소프트웨어다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중국 업계들이 저 정도까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질 정도의 소프트웨어는 어떤 개발 능력,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과 경쟁을 하는 현대차 입장에서 할 때는 현대차의 이 소프트웨어 쪽의 개발 어떤 수준 또는 경쟁력도 적어도 버금갈 정도는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명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현재 수준이? 지금 좀 따라잡고는 있는데 따라잡고 있다? 네, 따라잡고는 밑에 있다는 있는데, 얘기구나. 그렇죠. 밑에 있는데 좀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현대차에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게 2023년도 정도 됐을 때 42-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를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ABP 사업부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R&D 조직하고 포리투닷하고 이제 합병을 했거든요. 그분이 송 대표님인가요? 네, 송창현 대표님이 네. 지금 이제 맡고 계시죠? 그렇죠. ABP 본부장으로 있어서 이제 R&D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2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네요. 2024년도에 출범을 했고 올해 이제 연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플레오스라고 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OS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좀 따라잡기 시작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 솔루션 쪽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화웨이나 아니면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원래부터 이제 핸드폰을 했었죠. 스마트폰을 했었기 때문에 자체 소프트웨어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과거부터 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기존에 이제는 뭐 스마트폰을 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처럼 애초에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갔었던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거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깔려고 이제는 OS를 만들고 따라가는 구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한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배터리도 조금 밀려 있는 상태고 소프트웨어 쪽도 좀 밀려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전동화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이게 참 손에 딱 이렇게 딱 쥐어지는 게 좀 별로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자동차 주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떻게 접근하시고 바라보셔야 될지 이게 오늘 사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 연구원님 한 말씀 해주시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제일 시급한 관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6월 초에 대선이 있고 오늘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관세 문제가 좀 속도감 있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다라는 그 점을 감안을 해서 관세로 인한 어떤 마이너스 부분들 좀 회복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대차 그룹이 이제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생산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공장 배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현대차 쪽으로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모멘텀이 생길 수 있고 이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을 이제 국내에서 현대차 그룹 밸류체인에서 좀 위탁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좀 전반적으로 밸류체인들이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6월 이후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훈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첫 번째 관세 문제가 사실 현대차의 발목을 현재로서는 가장 세게 잡고 있는 악재군요.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 예를 들어서 보편과세 10% 정도로만 좀 낮춰줘도 큰 부담을 덜 텐데 말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하고 자동차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주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시고 있는 분위기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지평을 좀 넓히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